장마감 특징주로 신풍제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로 오늘 종가의 상한가까지 갔어요. 오늘 우선주를 빼고는 상한가를 간 유일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의 흐름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짚어보고 간단한 예상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이제 신풍제약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엮여서 이제 올라간 부분 모멘텀을 보면은 그 말라리아 치료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부터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 중국에서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라든지 사망자가 급격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에 시선이 많이 갈 수밖에는 없는데 이 중국에서 그 의료기관이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에볼라 치료제인 그 렘데시비르, 그 다음에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인데요. 클로로퀸. 이 두 가지가 이 렘데시비르와 클로로퀸 이 두 가지가 신종 코로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는 사실이 검증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중국에 이제 통보를 했다라는 내용인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알려진 대로 아직까지는 완전한 백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완전한 백신은 만들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백신이 나올지도 모르겠고 나오게 된다고 해도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대증요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실제로 많은 시도들을 하겠지만은 에볼라 치료제와 말라리아 치료제가 효과가 있다라는 사실이 어느 정도 공신력 있게 인증이 됐다라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고 지금 보면은 그동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고 한 것들은 많습니다. 어느 정도는 결과로도 보여지고 있지만 학계에서 딱 검증을 딱 하진 못했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큼 모멘텀이 조금 더 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신풍제약이 여기서 엮인 이유는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클로로퀸 성분을 지닌 항말라리아제인 말라클로 클로로킨 성분을 지닌 항말라리아제인 말라클로 어, 제품에 대한 그 식약처 허가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것과 이제 엮여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는 아직까지는 죽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죠. 근데 사실 그 이전보다는 파급력이 조금 더 약해질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게 보시면은 한국에서도 두 번째 확진자가 완치 판정을 받았잖아요.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사망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확진을 받고 사망까지 이르른다면 이게 또 관련주 또 급등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근데 두 번째 확진자가 완치 판정을 받았고 아직까지 사망자는 없어요. 그런 만큼 지금 시장에서 우려감은 정점을 지났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대부분이고 다만 오늘 보시면은 18번째 확진자까지 나왔죠.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가 지금 줄고 있냐? 그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확진자가 하루에 한 명, 두 명씩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추세라면 18번째로 확진자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죠. 앞으로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는 죽지는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그 이전보다는 파급력이 조금 더 약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신풍제약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를 갔지만 조금 아슬아슬하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제가 그 상한가를 갈 때는 이 상한가 잔량을 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잔량이 36만 주가 쌓였어요. 이게 단가가 8,500원이라는 걸 생각하면 36만 주는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에요. 오늘 총 거래량이 2,700만 주잖아요. 거래량 대비해서 쌓여진 상한가 잔량도 낮기 때문에 내일은 갭상승 출발할 수도 있지만 내일도 상한가를 가기는 어렵고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물론 모르지만 봐야 아는 거지만 현재로서는 좀 더 높다고 보여져요. 이게 시간의 단일가를 봐도 잔량이 쌓인 부분은 생각보다는 조금 약하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은 내일은 아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것 같고, 관련해서 볼 때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들 가장 이제 활발하게 움직였던 게 마스크 관련주잖아요. 마스크는 모두가 쓰니까. 그 대표적인 게 이제 50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는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려는 그런 모습들은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뭐예요? 기술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급락이 나왔을 때 5일 이평선을 잡고 매매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밑꼬리로는 5일 이평선을 완전히 이탈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손절을 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오늘 들어갔다면 윗꼬리에 팔고 나왔을 때 10%를 먹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전략은 어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기는. 그렇죠? 뭐 다른 관련주 볼까요?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게 지금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들어가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지지를 받을 거라고 기대되는 건 20일 이평선. 기술적 지지만 보고 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이런 종목군들은 눌림목에서 매수한다고 했을 때는 손절가를 굉장히 짧게 잡고 매매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주를 본다면은 눌림목을 노려서 매수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눌림목이라는 게 지지력을 어디까지 보여줄지는 당연히 굉장히 부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접근 시에는 2, 3% 정도 굉장히 낮은 손절가, 그리고 상승하게 됐을 때는 수익률과 관계없이 무조건 짧게 털고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가셔야지 날을 넘겨서 뭐 오버나이트로 가시면은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총론은 이래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아직 사망자 안 나왔고 완치도 되고 있으니까 국내에서는 일단 리스크 정점은 지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확진자가 아직은 증가하고 있고 완전한 치료제가 나오기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는 죽지 않았다. 이전보다는 상승에 대한 탄력은 약할 수 있다. 다만 주가 급락이 나오고 눌림목이 나오면 그때는 짧은 손절가를 잡고 트레이딩으로 접근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 정도의 관점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를 보시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